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배전공학 15강-2가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 보면 8장 안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98회 1교시 1기 무한대모선 계통으로부터 전력 상차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식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력 상차각 곡선을 그려라. 이것은 이제 송배전공학 15강-1에 유튜브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0회 1교시 문제였습니다. 전력계통 안정도 해석에서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라. 이 내용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송배전공학 15강 유튜브 영상 제작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봐야 될 내용인데 120회 1교시 문제였습니다. 자, 전력계통의 안정도에서 동기화력을 설명하고 1기 무한대계통에서 전력 상차각을 이용한 안정도 판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력에 대한, 즉 정태 안정도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전력 상차각 곡선 이용하는 안정도 해석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밑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도 상당히 좋았던 문제들이고요. 문제 5번도 매우 좋았고 여러분들 답안지에도 아주 충실하게 답안 작성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주 제가 답안 채점할 때 아주 흡족한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도 한번 보시고 120회 1교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력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동기화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자, 동기기에서 양단 상차각의 변화에 대한 발전기 출력 변화분의 미분 계수다. 그러니까 상차각의 변화에 대한 발전기 출력 변화분이다. 식으로 표현된 것을 설명하셨고 결국 미분 계수다. 이 얘기 결국 뭐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다. 자, 이것은 이제 식에 대한 얘기죠. 동기화력을 이제 식을 설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해야 되죠. 즉 발전기 운전 중 부하 증가로 상차각이 증가되었을 때 원래의 안정된 상차각으로 회복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동기기가 동기화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결국 그 동기화를 유지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관성 에너지다. 관성력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전차는 관성이기 때문에 관성력을 가지고 관성이 증가하거나 관성이 감소함으로써 계통의 부하의 증가, 또 계통의 부하의 감소를 또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기화에 대한 설명 이 정도면 잘 하셨습니다. 자, 1기 무한대모선 계통의 안정도 판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기 무한대모선 먼저 정의부터 딱 내려주셨죠.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고 수전단의 전압의 크기 위상은 일정하다. 여기 EF하고 ER 요 사이의 위상이 셋하다 이런 얘기죠. 위상차가 셋하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력식이 만들어진다. 송전 전력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안정도 판별은 어떻게 하는데 정의에 의해서 D세타분의 DP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0보다 크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운전점에서 부하가 증가한다. 즉 세타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있으면 동기화력이 있다. 계통이 정태 안정도가 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한 내용이 결국 이제 하나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요게 먼저 앞으로 올라가서 이런 설명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최종 결론이 되겠죠. D세타분의 DP가 0보다 크다. 결국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거나 1이라거나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안정하냐 임계냐. 이건 하나의 결론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좋은 답안입니다. 여하간 이 정도의 답안은 연구반에서도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2분의 답안을 여러 개 모범으로 볼 건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 정도를 과연 10분 만에 다 쓸 수 있을까?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축하는 이런 테크닉을 좀 더 연구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잠시 후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역시 동기화력을 설명하라 요 문제였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자, 접선의 기울기 D세타분의 DP다. 그 다음에 회복력의 세기다. 회전체 관성 에너지다. 그게 바로 뭐라고? 동기화력, 예, 그렇죠? 회전체 관성 에너지다. 이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 내용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예, 회전체의 관성 에너지. 이게 바로 동기화력의 원천이죠. 동기화력에 대한 원천이다. 이런 내용 잘 설명해 주셨고, 안정도 판별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의 답안지에도 역시 관성 에너지죠. 그 다음에 이 관성 에너지를 통해서 이 그림, 요 그림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요기, 그죠? 발전기와 부하 간의 위상차가 세타인데, 이 세타가 벌어지면 다시 원복시키려고, 또 세타가 줄어들면 다시 또 원복시키려고 하는 그 힘, 그게 바로 동기화력이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계속 관성에너지란 말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안정도 판별법을 갖고 얘기하는데, 따라서 발전 관성에너지가 감소하여 회전체는 감속하고 결국 부하가 회복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예, 부하가 증가할 때 이런 예를 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작성할 때 중요한 키워드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좀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빠져있는 그냥 답안의 작성은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무엇이냐. 그래서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채점자들은 항상 키워드를 따라간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모범 답안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이것은 정태, 동태, 과도, 차이점을 비교하라. 그러면 요 답안지의 포맷도 매우 우수한 답안지 포맷입니다. 그래서 정태한 정도가 뭐냐? 부하가 완만히 변화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가 뭐냐? 급변할 때, 아주 짧은 시간, 과도 시간, 트랜지언트한 시간에 변화한다. 그건 뭐예요? 사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의 안정한 상태로 계통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태는 동기 화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도는 버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틴다. 그 다음에 동태에는 제어 효과, 즉 AVR 조속기를 가지고 따라간다.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판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판별법은 자, 동기 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 시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는 판별법을 어떻게, 그래서 이기인 계통에서는 등면적법으로 판단하고 다기 계통은 단단법으로 판단한다.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를 보시면 그래서 부하, 그래서 이제 위에 있던 내용들은 본인 한 번 더 정리하셨죠? 뭔가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부하 변화, 어떤 상태냐, 그때 AVR 조속기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시간 변화에 대한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등가 정상 고장 임피던스다. 예, 단어도 좀 힘들죠. 등가 정상 고장 임피던스다. 예, 고장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강의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일선 제작일 때는 V0, V1, V2 이것이 등가적으로, 그죠? 등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등가적으로. 그래서 보면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I1은 G1 플러스 G0 Z분의 EA다. 그래서 G0 Z2가 없을 때 이게 바로 I1이 G1분의 EA죠. 정상 상태. 그런데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 발생이 되었다 이런 말. 이선진학은 역시 마찬가지로 GF는 G0 Z분의 G0 Z2 요것이고 성간단력은 G2. 그다음에 삼상단력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정리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 정상 고장 임피던스를 표시하라라고 하면 반드시 영상, 정상, 역상 이 전압에 대한 회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등가적으로. 그죠? 등가, 정상, 고장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는 건 아주 우수하고 탁월한 답안지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설명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